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잭슨 홀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1년에 한 번씩 8월 말에 잭슨 홀이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까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뭐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이틀에 걸쳐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또는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꼭 연준 외부의 사람들이 발표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 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 자리를 마련하는데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5월 이제 뭐 화상회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다들 느끼시죠? 지금 주식시장은 미국 연준이 만든 유동성 장이다라는 걸 다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생각을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커머디티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모든 시장에 걸쳐 가지고 연준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바꾸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 연준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을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다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관계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어나운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경청하고 다시 내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고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에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일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용인하겠다. 물가 2% 목표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연준의 이제 손발을 묶어 놓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연준이 선언적으로 물가가 2% 주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 목표를 일단 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 위로 올라가서 좀 머물더라도 우리 크게 신경 안 쓰겠다. 물가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고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걸 제일 상단에 놓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물가는 일단 떼놓고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각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금값이 그 전에 떨어졌다가 꽤 많이 올라갔고요. 물론 그 전에 고점 $2,000 위로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잭슨 홀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거기서 파월 의장이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금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주가도 조정을 좀 받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근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상당폭 약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상당폭 약세로 들어갔고 근데 채권을 보면 금리가 꽤 올라갔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겁니다. 달러 약세,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달러가 약세지? 금값은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이 현상을 다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 될까? 이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뭐 경제학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코스톨라니 자체가 그렇게 이제 고등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차 대전 직전에 폴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 이번 공부를 하러 갔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에 흥미를 갖고 평생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시장을 합리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매일매일 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해대고 이론적인 뭔가를 들이대면서 뭐 똑똑한 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은 그냥 의미 없이 마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주식시장을 최초로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혼돈 속의 혼돈.
그냥 이거는 혼돈이다.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변이가 생기면서.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코스톨라니 해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시장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코스톨라니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느낀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합리적인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 홀 컨퍼런스와 이런 큰 일에 대해서는 매일매일의 시장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채권값 떨어진 거, 금리 올라간 거, 근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금값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금값 올라간 건 달러 약세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 금리 올라가는데 왜 달러가 약세가 되지? 요걸로 한번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물가는 우리 신경 안 쓸 거야. 고용은 엄청난 비중을 줄 거야. 요걸로 이제 설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존의 연준은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쓸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상이라는 건 없다. 우리는 그냥 제로금리로 가는 거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요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게 그렇죠. 이게 자산 가격은 안 올라갈 수가 없지. 뭐 금리가 저런데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 그냥 갑시다. 뭐 조정이 오긴 하겠지만 뭐 그 금리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세상이 자산 가격이 파괴적인 하락이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기조를 갖고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게 이 기조를 깬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돈을 더 많이 계속 풀겠다는 이야기구나. 돈을 풀어서 달러 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 물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겨도 뭐 크게 신경 안 쓸 거다. 뭐 물가 올라가면 나중에 가서 다시 금리 올리면 되지. 그거는 뭐 한 4년, 5년? 뭐 이후에 할 일이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금리 잘 안 올리겠구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고. 거기다가 고용을 늘리겠다. 고용 늘리려고 하면 그것도 돈을 줄일 수는 없는 일이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겠구나. 금리는 물가가 좀 올라가도 안 올리겠네. 갑자기 뭐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에 물가가 확 올라가면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하는 내용은 1년짜리 전망이나 1년짜리 정책 기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 잭슨 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 이야기, 그 내용은 물가는 신경 안 쓰겠다, 우리 고용만 신경 쓰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파월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FMC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중기 통화정책 목표를 그렇게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FMC 위원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 연준의 중장기적인 목표의 변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유동성을 계속 풀겠구나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금리는 왜 올라갔지? 미국 금리는 뭐 10년짜리 금리로 보면 0.5 하던 것이 뭐 잭슨 홀 컨퍼런스 전후로 해가지고 0.72, 75 이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건 아니면 꽤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돈을 푼다는데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고용이라는 걸로 딱 잡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버냉키는 자산 가격의 회복, 집값이 폭락했을 때 이제 버냉키가 양적 완화라는 걸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려서 자산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한 것이죠. 국채와 미국 같으면 이제 뭐 그 민간이 제공하는 모기지 채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모기지 채권을 발행하고 보증을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사실상 국영기업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영기업,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모기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무제한으로 사 들어가면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렸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떨어진 집값을 회복시켜야지만 소비가 살아난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정책은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고용을 증가시키겠대요. 그럼 고용은 어떻게 증가하느냐? 중앙은행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중앙은행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그냥 돈만 마구 풀면 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돈을 어떻게 풀어야지 고용 증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돈을 양적 완화 형식으로 풀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게 고용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 연준이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했으면 긴축은 안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풀겠다라는 것이지? 요게 금리가 상승한 배경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은행 독단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정부가 재정을 써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재정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중앙은행한테 야, 이 국채 너희들이 사줘라. 그리고 돈을 찍어줘. 중앙은행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물가 올라가. 정부가 재정을 쓰기 시작하면 물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에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철칙이거든요.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물가 올라간다. 물론 뭐 지난 거의 한 2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중앙은행이 돈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지 정부는 재정을 푸는데 중앙은행이 그 재정을 약간 긴축적으로 돈을 빨아들여서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물가가 안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연준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앞으로 재정을 써서 고용 창출하겠다고 가령 뉴딜 정책 같은 걸 쓰고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 중앙은행이 야 이러면 물가 올라가잖아 라고 해서 통화를 긴축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정부가 국채 찍으면 돈 다 찍어주겠다. 다 찍어주겠다. 물가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돈 다 찍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잭슨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냥 돈 찍겠다가 아니고 정부가 재정을 쓰면 국채를 찍으면 또는 정부가 국채를 안 찍더라도 이걸 뭐 인프라 채권 이런 걸로 해서 정부가 약간의 재정을 넣고 민간에서 돈을 모아서 인프라 사업합시다. 그래서 채권을 찍으면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줘서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게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리고 여기 대해서 중앙은행이 우리가 그 채권 다 사줄게. 절대로 우리가 긴축적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빠져있고 요 이야기만 나간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돈은 풀려 나온다가 아니고 이 채권 엄청나게 나오겠네. 요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달러화 약세는 뭐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뭐 우리한테는 크게 달러화가 어쨌든 뭐 돈이 많이 찍혀 나오는 그러니까 국채를 찍든 안 찍든 어쨌든 많이 돈이 풀려 나오겠네라고 하는 건 변화가 없겠다라고 해서 달러는 약세로 그냥 간 것이고 달러 약세 때문에 금값은 뭐 금리 좀 올라가 봤자 이게 뭐 대단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채권이 지켜 나오긴 하지만 중앙은행은 그거를 무시하고 더 많이 돈을 풀겠다. 최소한 그만큼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값도 이거 뭐 금리 올라가는 거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동안은 정부가 재정 지출하고 중앙은행이 이걸 줄이고 그래서 정부는 실제로 이만큼 지출했는데 중앙은행이 이만큼을 잘라먹는 것이죠. 잘라먹고 요만큼만 돈이 풀려나온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난주에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정부가 이만큼 국채를 찍고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더 많이 이만큼을 더 보태주거나 최소한 정부가 찍는 것만큼은 돈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왜 안 생겼느냐 정부가 재정을 써도 요걸 잘라 먹으니까 요만큼을 날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는데 이거보다 더 늘려준다는데 이만큼을 더 늘리겠다라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하겠다라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겠네. 거기다가 연준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방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오면 그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기 통화정책 목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그냥 방치하겠다. 근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매파가 해석하는 거하고 비둘기파가 해석하는 거하고 연준 내부에서도 돈의 값어치를 유지해야 된다. 금리를 물가가 올라가면 빨리 올려야 된다는 쪽도 있고 그 뭐 물가 올라가는 거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성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 성향이 보수 쪽은 이런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된다는 쪽이 강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쪽은 물가 올라가는 걸 뭘 그렇게 신경 쓰냐 그거보다 저소득층의 생활의 안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쓰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물가 올라가는 그냥 냅두자라고 하는 쪽이 있죠. 근데 이쪽을 이제 비둘기파, 이쪽을 매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비둘기파, 매파 사이에 그런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매파에서 이제 연준 쪽 매파에서 이야기하는 걸 봐도 기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2.5% 위로 올라갔다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들어가죠. 2%가 아니고 2.5%. 거기다 기조적으로 이런 건데 이거는 이렇게 미국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려 그러면 이거는 한 2, 3년 정도는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코스톨라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움직임을 너무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 자체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이 이제 기조적으로 중기 통화 정책 목표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며칠 동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동안의 정부 재정은 물가 상승 효과가 없었는데 중앙은행이 긴축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정부가 재정을 쓸 때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긴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연준이 물가 목표를 사실상 2, 3년 동안은 버리면서 정부가 재정을 쓴 거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돈이 풀려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야지만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연준이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왜 올라갔느냐? 정부가 국채를 찍겠다. 아니면 뭐 민간의 인프라 채권이라도 많이 나오겠네. 뉴딜 정책 같은 게 나오겠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금리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주가나 달러와 약세나 금값 상승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이제는 긴축 기조는 아니겠구나. 이게 한 2, 3년간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고 연준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커머디티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